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 임현균입니다. 가을과 잘 어울리는 수식어라면 뭐가 있을까요? 풍요로운 먹거리가 유혹하는 수확의 계절,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그리고 독서의 계절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은 가을의 길목에서 책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있는 분과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바람도 선선해지고 밤도 좋은 가을이라서 독서하기 참 좋은 때지 않습니까? 어떤 책을 봐야 할까, 책 선정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방법론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실 책 선정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다. 네. 제가 그 20년 전에 그 백북스라는 독서 클럽을 만들었거든요. 100권을 읽는다는 뜻인가요? 그쵸? 그게 이제 대학생들이 4년 동안에 네. 2주에 한 권씩 읽으면 1년에 25권을 읽을 수 있죠. 네. 그 4년이면 딱 100권이에요. 100권이네요. 그래서 네. 100권을 읽자 이래가지고 1년에 100권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4년에 한번 100권. 이미 이제 400권이 넘어갔는데 네네네. 거기 단체가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을 한 10년 하면서 네. 어떤 책을 선정할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책을 제가 다 알 리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선정한 방식은 좋은 사람한테 추천을 받자.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 네, 네. 그런 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고전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 가장 인생에 이렇게 지표가 됐던 책 이런 걸 추천받고 그런 네. 분을 초청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분야가 되게 다양했죠. 음. 뭐 역사, 문화, 철학, 종교, 뭐 예술 온갖 분야의 책들을 이제 읽다 보니까는 책은 다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모든 책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분류도 힘들고 선정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렇죠. 점점 전문가들 혹은 관련된 분들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네. 어떤 분류가 좀 쉬워졌다. 혹시 이사장님이 어떤 책을 보시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T자형 독서를 한다고 생각해요. T자형? T자형.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보면 T자잖아요. 깊게 한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하나는 쭉 계속 읽어야 되는 게 넓게 있어요. 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학책 어려운 것들 네, 네, 네. 이런 거는 뭐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음미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제가 가벼운 것들, 네네. 뭐 소설이나 예. 뭐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래 읽는 게 아니라 뭐 하루나 뭐 이틀에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밑으로 네.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넓고 어떤 거는 깊게 이렇게 읽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뭐 T자형 말고는 또 어떤 또 형태가 있을까요? 뭐 A자형이나 뭐 B자형도 있을까요? 그렇겠죠. 뭐 탑에 어떤 그 중요한 책을 놓고 네. 이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그런 방식도 가지치기 있을 거고. 방법도 있을 예. 거고. 네. 네, 좋습니다. 책을 혼자 사색하면서 읽는 것도 좋지만 독서 모임 등에서 함께 교류해서 읽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독서 모임이 활발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독서 모임을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을 맡고 나서 이 독서 생태계의 각 주체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작년에 제가 한 게 대전에 있는 독서 모임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네, 네이버에서 네, 찾기도 네. 하고 네. 이제 지인들의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찾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찾은 게 한 35개. 네. 근데 사실은 훨씬 많아요.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35개나 되는 모임을 그 대표들을 모아놓고 북포럼을 했어요. 한 번.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읽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모임 횟수 이런 것도 뭐 매주 모이는 팀도 있고 네. 어떤 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팀도 있고 그 주부들끼리 모여서 하는 뭐 방구석 살롱 무슨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네. 뭐 노인 인문학 모임 뭐 이런 네, 네. 다양한 단체들이 뭐 있어요. 도움별로 이렇게 네. 이름 붙인 것도 근데 있고요. 목적도 다양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또 모임이 많아요. 저희 집사람은 사모회거든요. 옛날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40대 그 어머니들의 모임 그래서 사모회가 네. 지금까지도 되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학부모들끼리 네, 모여서? 학부모가 다 이제 컸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소소하게 모여서 여행도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네. 이제 같이 모여서 책 읽는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독서 모임에 나가 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 독서 모임을 한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아마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주제 혹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완경기라고 하는 여성의 생리 현상이 이제 끝나는 지점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도부터 계속 수면향을 알았거든. 그 임신했을 때는 이제 불편해가지고 자기 뒤척일 때마다 막 힘드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아기 키울 때는 중간에 뭐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잤거든. 그래서 또 애가 막 파고드는 습관이 있고 막 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계속 수면을 계속 지금까지 그때부터 계속 수면 못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는데 아 그러세요? 아, 네. 저분들이 대부분 독서 매니아들이에요. 아 네. 근데 솔직히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그들이 해도 자기가 겪은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완경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 그리고 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다 물어봐도 자기가 겪은 것만 얘기하니까 정확한 걸 몰랐는데 이 저자가 산부인과 전문 의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는 의학서적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의학적으로 잘 풀어주긴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확실히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몰라서 다가올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풀리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하는데 딱 들어가 보면 항상 실전인 거예요. 근데 도움이 돼 항상. 그래서 이것도 저도 막 엄청 이렇게 막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난 잘 하겠지 막연하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수 있구나 나한테.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공론화시키고 연구도 하고 책도 내고 토론도 하고 이런 문화가 필요하구나 정도의 약간 저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50세 이전 정도 되면은 사실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있고 많죠. 그게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저렇게 책을 통해서 다른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책을 읽으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좀 자세한 자료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흘려 듣는 것보다 여기서 주는 게 훨씬 저한테는 값지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영상 자료보다는 책이 훨씬 어느 정도 가이드북이 있어가지고 이 시기쯤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기겠구나. 이건 나만 겪는 증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증상은 또 언젠가는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보통 이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증도 좀 동반이 되고 실제로 생리 현상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 여성 호르몬을 먹어주면 좋다 안 좋다 뭐 암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 토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읽는 책은 서양 철학, 특히 니체의 들레즈를 재미있게 읽었고요. 동양 철학의 장자, 그 다음에 역사, 문학, 과학까지 회원들이 원하는 책을 읽고 있고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책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육아 중이었는데 맨날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어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지인들 만나면 하는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약간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제가 부당하거나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냥 참거나 넘기거나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독서 모임을 통해서 뭐 철학 과학, 문학 이런 서적들을 같이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내 내면에 성찰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니다라고 말하는 제 자신이 변화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구나, 성장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토론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평화롭다고도 평화롭기도 하고, 네, 하고 또 그 내공이 보여요. 네, 굉장한 네. 정말 내공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책을 많이 15년 읽으신 이상 분이라는 읽으셨다고 거.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하신데요. 그 어떤 마음의 여유 때문일까? 회원들의 모습이 정말 밝고 편하게 보이는데요. 네. 책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제가 이제 책 그 모임도 주제를 해보고 지금 이제 희망책 대전본부에서 그런 독서 동아리들을 지원하는데 그 책을 많이 읽는 그러니까 뭐 무술 영화라 치면은 무공인 네. 큰 사람들 네, 네.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서 네. 무공을 뽐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책을 그렇게 혼자 읽으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만 책을 읽기 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책을 자기 마음에 드는 문구만 이렇게 필터링 해가면서 읽는 그런 잘못된 자기만의 습관을 필터 가는 같은 사람들이 것이 있을 있거든요. 수도 있단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독서를 혼자 하면 그런 우엠에 빠지기 쉽다는 거를 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책은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책을 놓고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그 다른 분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도 있었어. 네. 그것도 다시 펼쳐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편견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깨우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책은 모여서 같이 읽으면서 공유하는 게 안전한 독서 방식이다. 그런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의 독단에 빠지는 것을 그쵸. 좀 방지해 줄 수가 있겠군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지과학 얘기할 때 보는 것과 찾는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to see라고 하는 거, 보는 것, 그다음에 look for, 뭔가를 찾는 거가 다르다. 그래서 네. 똑같은 내용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부한 내용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뒤쪽에 있는 배경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그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책방이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옛날에는 그쵸. 뭐 한 동네에 서너 개가 막 경합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 2, 3년 전부터 그 독립서점이라고 네네. 동네 이제 약간 작은 독특하게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의 특징이 기존의 이제 서점들은 그냥 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통시키는 판매 역할만 했었는데 그랬었죠. 네네. 지금 생기는 서점들은 그 주인들이 독서 매니아들이에요. 대부분 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책이 안 팔려도 그냥 앉아서 책을 읽겠다 이런 심정으로 서점을 낸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서점들이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15개가 있었고요. 네. 지금 제가 추가로 그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대전에. 대전에만. 네, 대전에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옛날 서점은 없어지지만 그런 독립 서점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다행히. 그리고 저희 왜 옛날에 그 아주머니들이 빨래터에 모여가지고 왜 네네. 이야기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사랑터, 남자들은 사랑방에서 사랑방 이렇게 같은. 맥기 꼬면서 뭐 네.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그 아파트마다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없어졌는데 다행히 이런 독립 서점들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우리 정말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함양시키는데 네.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독립 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면 이사장님 역시 책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경영학을 했는데 네. 그 기호학 무슨 뭐 그 미술 그 서양 미술사 이런 거를 강의하게 되는 게 그 덕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제 인생의 변화가 온 거죠. 네. 이사장님은 좋아하는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할까요? 네. 우선 제 책에 있는 것부터 이 책을 이제 쓰고 첫 문장을 뭐로 쓸까 굉장히 되게 어려운 고민을 했어요. 어렵죠. 첫 문장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잘 아는 저희 이제 백북스에서도 가끔 모셨던 작가 중에 이제 김탁환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 소설을 쓸 때 그 첫 문장을 뭐로 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그 첫 문장이
자기 마음에 들게 딱 나오면 그 소설은 히트를 하고 네, 네.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역시 책이 잘 안 시작이 나가는 반이 거예요. 아니라 시작이 90%인 네. 경우네요. 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뭐라고 쓸까? 그래서 첫 문장이 네. 인간은 가상을 즐긴다. 그러니까 사실 가상이라는 게 이제 실제 사물이 있잖아요. 자연. 이거를 우리는 즐기도록 사실은 원시시대엔 태어났는데 네, 네. 이게 문명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과학의 이기, 문명의 이기 이런 거에 익숙하면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뭐 밭에 가서 이렇게 벼 네, 만지고 네, 네, 네. 꽃을 키우면서 자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 가상이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책을 읽거나 누워서 공상을 하는 것이 사실 가상현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경계가 없는 무한의 가상을 했지만 요즘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뭔가 쓰고 보는 거에 국한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상상력이 굉장히 국한된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거 토크 끝나고 네.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통하는 말씀들이 있는 게 여기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인간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욕구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상 언어로 말로 표현을 하고 시인은 시로, 소설가는 소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표현의 역사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장을 썼죠. 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봤을 때도 이게 코끼리 같아, 기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거기에 그냥 투영해 보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문장을 읽었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문장을 맞춰보는 역할을 맞아요. 해보는 것이 네.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네. 생각했습니다. 다른 또 문구가 있으면 또 소개해 이거는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미술사 강의를 하려니까 네. 원전들은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서양 미술사 곰브리지 책인데요. 네네네. 이것도 읽고 이제 옛날에 읽었던 건데 강의하려면 또 다시 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곰브리지 미술사. 네. 네. 여기에도 좋은 문장이 있어요. 이걸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미술사에는 보통 그 철학과 그 사랑, 그렇죠. 네, 역사, 이게 다시 신화 읽으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특히 왜 우리 천재 화가라고 하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네. 천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인 레오나르도는 자기가 읽은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권위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직접 실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태도가 과학하시니까 더 네.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는 자연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고 창의적 정신으로 이 모든 것에 도전했다.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해서 인체의 비밀을 탐구하기도 했으며 자궁 속에서 태아가 성장하는 신비를 조사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다. 네. 이분 그 왜 이렇게 네네. 인체 비례도 있는 거 그런 동그란 거 거예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미 있는 지식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물에 다가가서 관찰하고 느끼고 만져보고 그것을 작품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거를 실천한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질문 속에서 좋은 답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걸 모르면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네. 것 같습니다. 또 할까요? 네, 하나 더 해도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다 45분 됐거든요. 네네. 어이구, 시간이 벌써 주어진 20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아마 강희 사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따가 따로 시간을 갖는다면 밤을 샐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니까 가을의 정취와 함께 풍요로운 시간을 계획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소공방 이제 문을 닫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